최현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이해충돌 검찰은 피해 가나요? 공직사회 정관예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실시되었잖아요. 네네. 근데 검찰만은 이 충돌의 범위가 고무줄인가 봅니다. 대검찰청이 검찰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내규를 최근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검찰의 이해관계자 범위로 명기했던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즉 수사 대상이 됐던 기업이나 대리인으로 참여한 대형 로펌으로 바로 취업하는 이 정관예우를 방지하는 규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 검찰 특성을 고려해서 퇴직자의 로비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였는데요. 이 두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합니다. 이거 두 개 빠지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본래 이해충돌 방지법 규정에 맞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손본 것으로 나타나서 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족쇄 풀어주기 아니냐라는 논란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검은 해당 항목이 다툼의 소지가 있고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해 규정을 손봤다고 설명했지만 올해도록 이 전관예우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검찰이 셀프로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검찰을 보통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여기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네. 예,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과 상식에 맞게만 공직생활을 이어간다라면 뭐 검찰 공화국이란 오해는 피할 수 있겠죠. 아니 해당 항목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요? 네, 대검이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툴 주체가 정관되려고 하는 사람 말고 누가 있나요? 그러게요. 저희는 정관이 없다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니 이거에 대해서 제3자가 팔 걷어붙이고 이거 문제있다고 지금 다툼에 뛰어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네. 아주 비판의 정점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네요.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이슈는 예, GTS 만능주의 이제 검증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일대 후보들의 거의 공통 공약에 가까웠던 것이 바로 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즉 GTS 관련 공약이었는데요. 선거에 쏟아져 나온 거 하면 도대체 몇 개를 건설해야 되는 겁니까? 예, 없으면 끌어오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에 정차할 계획이 없다면 서게 만들겠다. 그리고 계획이 만약에 확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개통하겠다는 공약을 그야말로 남발하다시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차가운 검증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GTX A 노선 민간투자 사업 제309 이 공사 현장이 지난달 13일 이후부터 계속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공사가? 예, 안타깝게도 지난달 13일에 터널 공사 중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한 분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국토부는 이 GTX-A 노선의 2024년 적기 개통을 추진 중이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사고도 있고요. 또 유적이 발굴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이 지질 문제가 생각보다는 돌발 변수들로 등장을 해서 개통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나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B, C 그리고 D, E, F 노선까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이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제사 연구 용역에 착수를 했고요. 공정이 더디다는 것을 국토부 관계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느리더라도 이 사람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향후 수도권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한 그 교통 수단이어야 되는데 이 GTX가 일정 맞추겠다고 허투루 공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GTX야말로 과학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가볼까요? 사회복무요원, 군인인가 노동자인가 이제 논란이 시작되었는데요. 네. 사회복무요원들이 노동조합을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에게 이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관공서나 장애인 그리고 노인
노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병역법 적용을 받고 특별한 공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 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를 당했거든요. 네. 근데 전순표 사회복무요원 노조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은 기초훈련 기간을 제외를 하면 사실상 노동을 제공하는 민간인 신분인데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 보통 우리 ILO라고 하죠. 네. 이 기본 협약에서도 한국의 사회복무 제도가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지난 2007년과 2012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랬나요? 예, 정부는 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4급 보충역에게 현역 입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한다면 현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몸이 아파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는데 정부의 병역법 개정은 자발적 선택이란 이름의 강요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 병역 회피에 대한 불신이 높잖아요. 그래서 비난의 눈초리를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건강 문제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복무요원들에게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감내하라는 사회적 압박이 크거든요. 심각한 허리 디스크를 가진 요원들에게 아주 육체노동을 강요한다던가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민원 응대를 배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병역 의무가 영광이 아니라 이렇게 억울함으로 점철이 되잖아요. 자꾸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군인 복지는 좀 더 강화되어야 되고 부득이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보충역 판정을 받거나 면제받은 이들의 권리 침해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의 타임 오프제도 도입이 됐는데요.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의 목소리 새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아마 우리 천철님이 한번 좀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기도 하네요. 매우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장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